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에는 솔직히 워크아웃보다는 회생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찍은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돼가요.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로 인기가 좋은 동영상이 개인 회생이랑 그 다음에 워크아웃이랑 비교해 놓은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때는 사무실에서 저희끼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찍은 동영상인데 어쨌든 간에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그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그 다음에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워크아웃, 그 중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 워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워크아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영상에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찍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워크아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워크아웃도 신청 대상에 당연히 있겠죠. 일단 총 채무액은 15억 이하여야 됩니다.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이하, 이렇게 해서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는 게 채무 조정 대상 채무가 있어요. 이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이게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금융사들, 그러니까 금융사들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부업체,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 뭐 이런 데들이 금융사일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연체가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사적 단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는 오로지 금융회사, 작은 대부업체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회원사가 아닌 것들은 제외되고 채무 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그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효력 상실이라 그러더라고요. 빚을 못 갚아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절차를 상실을 시켜버리는 거, 절차 진행에 대한 효력을.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20%를 넘을 때, 그때는 이거 안 해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일 때. 다만 회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다른 채무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채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예요. 수 있다, 이거 항상 법에서도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자, 돈을 빌린 목적,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의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 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빚이 많은 건 오케이, 대신에 소득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원리금을 안 깎아줘도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 워크아웃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회생하고는 되게 달라요.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왜?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적인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몇 개의 회원사가 부동이 돼버리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회생으로 넘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는 원리금 탕감 내용에 보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요거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원금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 중에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감면해준다. 최대 70%까지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 회원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받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의 7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금의 30%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연체가 심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해도 원금의 30%는 갚겠다는 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이런 것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 70%가 아니라 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상각 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30%까지. 이게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 회원사,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미상각 채권화되지 않은 채권들 있잖아요. 뭐냐면 연체가 길지 않은 채권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채권들은 30%까지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체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고이율의 이자가 만약에 많다면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그 방식으로 워크아웃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연체가 한 번도 안 됐어. 연체가 한 번도 안 됐는데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왠지 회생은 싫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겠어요? 일단 연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미상각 채권이겠죠? 그러면 원금은 최대 30%까지예요. 30%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길지 않으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셨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어떤 채무 감면 아니면 채무 조정 효과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에는 솔직히 워크아웃보다는 회생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급여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판단해보세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 회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 36개월이고 그 다음에 그 최장 60개월까지 간다는 것.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최장 8년입니다. 저희는 그냥 말씀드리기 쉽게 100개월이라고 말씀드려요. 최장 100개월까지 불안 생활을 하고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대요. 근데 워크아웃도 마찬가지로 통상 100개월 기준으로 가되 갚으실 금액이 좀 적은 경우에 3년, 5년 이것도 가능하대요. 그 취약계층의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연체가 엄청 오래되신 분들, 그 다음에 이미 다 상각채권화된 어떤 부실채권들 10만 원씩 10년 갚고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회생에 오시면 뭐 소득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10만 원씩 36개월 값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그다음 회생 이런 것들은 본인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의를 해줘야지 신보기 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4년 이상 갚으신 분들에 한해서 2년 이내에서 이 변제 유예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4년을 갚았어. 근데 갑자기 직업을 잃었어. 돈을 못 갚게 됐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나는 변제 유예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장 2년까지는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청 자격이 단순해요. 일단 무담보 5억, 그러니까 신용 5억, 그 다음에 담보 10억, 연체 기간이 3개월 돼야 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채무조정 대상의 채무는 뭐냐면 회원사 거, 회원사가 아닌 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뭐 기타 상거래 채무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거 말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 빌린 돈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신청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것들이 뭐냐, 워크아웃을 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워크아웃 절차가 상실되는 거죠. 회생파산으로 치면 폐지가 되는 건데 그거하고 6개월 안 됐을 때 안 된다. 그 다음에 회원사의 채무가 아닌 것들이 총 채무의 30% 넘으면 안 된다. 최근 채무가 총 채무의 20%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급여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에 워크아웃 신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조정되는 채무는 3개월 연체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원금을 안 깎여요. 어쨌든 간에 오늘 워크아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정리해드린 이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나와 있는 개인 워크아웃 이 상세 설명서예요. 근데 이거를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그 막 읽으시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변호사도 뭐 머리 아파요. 이런 거 공부하면. 그 의뢰인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기타 자세한 것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만큼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떤 걸 선택해야지 나한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